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안녕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어, 장중에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니까 하루 동안 일단 아니 하루도 아니죠. 내일은 아마 매매를 못할 것 같은데 내일 탈출할 수 있으면 우선은 탈출하는 게 방법이라고 보고요. 가장 최선이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시나리오를 짜보자는 거죠. 시나리오. 그럼 시나리오를 짜려면 항상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00% 최악의 가능성과 최고의 가능성을 다 항상 열어놓고 봅니다. 제 스타일이 좀 그렇거든요. 그 낙관론자긴 하지만 저는 항상 100%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팅이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긴 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근데 주식에서는 이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깡통을 차네요. 자, 어쨌든 저는 깡통이지만 아니 거의 깡통에 가깝지만 여러분들 저도 지금 당장에 그 애기 내일 그 발달 치료라든지 이런 거 SNK에서 좀 수익이 나오면 그걸로 결제하는 아주 꿈에 부풀은 희망회로를 풀로 돌리고 있었던 아주 정말 정신 나가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인들한테 지금 어떻게든 구걸 하면서 다녀면서 내가 이렇게 돼서 생활이 안 되게 됐다. 애 치료도 못 하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 상황인데 그건 뭐 저도 제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검증을 좀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왜 이런 걸 저는 구차하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저는 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하나의 부끄러움이 없게 생활을 살아왔다고 좀 자신하는 게 있다 보니까 물론 남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선의의 피해죠. 저는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피해를 많이 줬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항상 제가 떳떳하지 못한 삶 살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오픈하는 좀 성향이 있습니다. 제 치부라든지 제가 잘했다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스스로 뭐 그런 뭐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항상 노출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개된 인터넷상에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에서도 제 신분에 대해서 종종 이제 신원에 대해서 노출을 하는 거고요. 저는 어차피 제가 그래도 상관없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 없는 쓰잘데없는 얘기까지 하고 어떤 분의 덧글 마냥 유튜브들이 사과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보통 입을 닫고 마는데 그런 경우 있다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떳떳하지 못하면 그냥 사과하고 죄송하다. 내가 잘못했던 것 같다. 그렇게 넘기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는 책임은 투자자의 본인의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마음이라도 다친 마음이라도 어루만져야 된다고 생각. 그게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어떻게 돈을 물어들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신에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덜 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다 공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죠. 100% 최악의 가능성은 사우디 측이 전혀 몰랐던 사실.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다 사기였다는 거죠. 사기. 공시며 뉴스 기사며 광장이 맡았던 내용, 금감원의 내용 이게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뭐 외국인 등록증 여기 재은 이 기자 이 사람한테 전화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도 전화해서 그 기사를 쓴 내용이 있는데 금감원에서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냐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사기였다 그러면 당연히 상패가 되겠죠. 썬코어처럼. 근데 이 사기를 쳐서 갈지가 얻을 수 있는 이 근거가 지금 론센밖에 빠져나가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폐가 안 맞는다 생각합니다. 확률적으로. 이건 확률적으로 안 맞는다 생각해요. 하지만 100% 최악의 가능성을 다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하려면은 일단 IR 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SNK 전화해서 IR 방문을 하거나 해서 IR 불러가지고 니네 이거 공시 내용 이거 니네가 직접 띄운 거 맞냐? 금감원에다가 이런 내용 확인한 거 맞냐?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니네가 확인한 게 맞냐? 이 사실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확인. 이 이상은 절대 안 알려줘요. 그 공시에 대한 이런 내용은 본문 내용은
저희 입장에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 이런 거 전화해서 뭐 알려달라고 해서 안 알려줍니다. 저도 이런 거 몇 번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공시를 게시했다는 게 너희들의 한 행동, 그러니까 SNK 측에서 오피셜로 이 내용을 게시한 건지 그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건 주주의 권한이거든요. 저희도 주주잖아요. 제가 SNK 주식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주라도 들고 있으면 그 SNK 회사의 그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소한의 그 최대이자 최소한의 그 권한이 공시 게시에 대한 그 공시 게시에 대한 내용의 그 사실 확인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도 해볼 거고,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니네 아이야 이거 떼운 거 내용 니네들이 확인한 거 맞냐 라고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이 공시 자체가 사기는 아니잖아요. 그 나중에 뒤집어질 수 있다고 쳐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광장에도 전화해서 이런 해당 내용 그 업무를 맡은 게 맞냐, 이 조나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 조나영이란 분이에요. 보니까 전문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다 확인하긴 했어요. 법무부 광장에서 와서 조나영 쳐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걸 많이 맡아서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 눈에 띄는 게 이겁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현대오일 지분 인수. 그러니까 사우디 아람코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사우디 아람코가 뭔지는 아시죠? 이게 빈살만 그 왕세자의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예요. 지금 지분 5%만 상장했는데도 2,000조입니다. 2,000조. 2,000조 규모의 회사예요. 이 아람코가. 시가총액 쳐볼까요? 자,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예요. 자, 보시면 11일 상장, 2019년 11일날 12월 11일날 상장했거든요. 시가총액 당시에 2,000조 원이라고 평가받던 회사고, 지금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1년 동안 이렇게 상장한 회사입니다. 주가 많이 올랐네. 상장사입니다. 무려 어디야? 저기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이거 어디야? 저기에 상장돼 있을 텐데.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을 겁니다. NEC 뭐 거기 있잖아요. 뉴욕 거기 상장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 다우 지수나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내가 아닌가? 여긴가? 이거 뭐지? 여기에 상장돼 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에 상장돼 있나 보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자기네 저건가? 이거 어디지? 뭐 어쨌든 상장이 돼 있긴 합니다. 여기까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산버칼이라는 이 사람의 존재를 또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 최고 고문에 나왔다 그래서 올랐잖아요. 그럼 최고 고문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실존하는 사람인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미스크 재단 홈페이지의 존재를 다시 검증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페이퍼 컴퍼니 마냥 중국 쪽에서 이거 처음으로 돌아가서, 야, 이거 우리 홈페이지 아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게시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100% 최악의 가능성이. 그러면 이제 완전 사기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존버가 아니라 한 푼이라도 건져야죠. 최대한 그 손절, 이런 것도 확인이 되면. 근데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제가 따로 확인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나즈드란 캐릭이 망가 프로덕션하고 공동 개발 사실 확인, 근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게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2018년 3월 달에 이 인수권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거 사기 하나 치기 위해서 2년 동안 이런 걸 준비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설계했다? 그러면 진짜 신의 한 수죠. 정말 갈지라는 사람이 설계의 신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자, 이런 내용이 2018년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3월달. 무려 거의 3년 전 내용입니다. 무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이런 홈페이지도 다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이게 다 근거가 있어요. 이런 걸 다 조작을 해서 이때부터 만들었다? 어렵죠. 솔직히 제가 봤을 땐 그 정도 캐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가 실제로 해보면 다
1년 전, 2년 전 다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자료들이 전부 다 2년 전부터 이런 사기를 하나를 치기 위해서 계약을 해왔다? 아니라는 거죠. 사우디가 엮여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에이사라고 일본의 동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 그 회사가 있어요. 가이낙스 등등과 함께 3대로 뽑힐 거예요. 일본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동경인가 동영이라고 뜨는 그런 화면을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회사인데 여기 사진도 있었는데 여기 이 기사엔 사진이 없네요. 상패 딱 들고 그 아산 버카리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찍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없네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 사진이 있습니다. 어쨌든 확인했어요. 그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한 내역도 있고 이런 것들이 활동한 내역들이 있으니까 2년 전부터 이렇게 하였다기에는 사우디가 같이 엮여서 사기를 치셨다기에는 근거가 너무 모자라고요. 그럼 사우디 측은 이제 그 다음에 몰랐다. 사우디 측도 피해자다. 우리도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 근데 중국이 다 이런 거를 몰래. 근데 이거는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사우디에도 연락해갖고 니네 이거 맞냐? 그러면 지네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우리 홈페이지 아닌데?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걸 누가 확인해 줄 수 없죠. 그러면 이 기사를 지금 우리 수많은 기사로 다 떴는데 그 기자들이 다 여기 당했다고요?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주가를 띄워서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대주주 그 갈지도 팔았어야 됐죠. 근데 3대 주주밖에 지금 못 팔았잖아요. 3대 주주 론센 투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엑시트 할 만한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론센은 지금 주가가 떴으니까 주가가 상승했으니 엑시트를 한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론센은 확인해봤어요. 투자회사입니다. 그냥 뭐 지분관계 이런 게 엮인 게 아니라 SNK라는 회사를 보고 투자해서 들어왔는데 물렸다가 지금 엑시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는 건 정당하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사우디 측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계약 파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럼 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상패까지는 아니고 좀 하한가를 맞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든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뉴캐슬을 인수하려고 했다가 인캐슬 철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까지 지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투자한 내용들이 어떻게 사실이 다 있는지, 카니발이라든지 라이브니시 이런 지분 관계 확인할 수 있거든요. IR 사이트 가서.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서 카니발의 9% 정도 들고 있으니까 9% 확인되는지 그거 보면 되는 거죠. 아마 HTS 들어가서도 확인됩니다. 그 글로벌, 영웅문 글로벌 이런 거 들어가면 지분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음 영상에 띄울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제연기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차이. 희망고문이라고 하잖아요. 희망고문. 여기 엮이면 점점 지쳐갑니다. 노답이에요. 손절할까? 씨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버티고 버텼는데 다시 한번 제연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실망 매물 미친듯이 쏟아지고, 저도 이때까지 버텼던 이 시간들과 이런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락이 예정돼 있는데 그걸 계속 들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과 그런 게 모두 아깝고 욕밖에 안 나오죠.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주가가 상승하면 비중 조절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이거 없는 돈이라고 칠 때까지 비중 조절 하셔야 됩니다. 심플자한테 주저주저 늘어났더니 지인들한테 절대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제 지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성격이, 제가 한번 인연을 맺는 사람들은 평생을 데려가려고 해요. 저는 그런 성격입니다. 저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저를 믿고 어떻게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제 능력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래요. 그러면은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탈출 기회를 조금씩 하는 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기술, 제가 그래도 좀 공부한 게 있으니까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이런 최악의 가능성 1, 2, 3, 4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그리고 IR에 직접 전화해 보셔야 됩니다. IR에. 김재은 이 사람한테도 전화할 수 있으면 메일이라든 전화 꼭 해보셔야 되고, 저희 말고도 엄청나게 전화할 거예요. 이 사람 괴로울 거예요. 아니면 세력하고 같이 엮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 세력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최고의 가능성은 갑자기 내일이라도 그 해당 부분이 다 확인이 됐으니까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빠방 하면은 손절한 사람들은 빛이 날뛰는 거고, 저희는 뭐 환호를 짓는 거죠. 야, 존버 이즈 진짜 빅토리다. 진짜 존버만이 살 길이다. 존버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러면서 진짜 깃발 꽂고 바로 그냥 나팔 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서라도 저한테 좀 후원도 해주시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최고의 시나리오를 아직 닫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라 그랬고, 자 보세요, 연기라 그랬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날로서, 달리 합의한 날로서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거는 연기도 될 수 있지만 축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거는 3월 17일 날 정확하게 계약이 완료돼서 공시를 한다. 이게 왜 3월 17일이 왜 나왔지? 이 기한이 왜 나왔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주주총회 기간을 살펴봐야 돼요. 이때쯤이 대부분 주주총회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주총회 언제 했는지, 저 작년에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갔다 오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도 이걸 종목을 샀기 때문에. 제가 3월 9일부터 투자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SNK를 조금씩 샀어요. 저는 좋게 보고. 볼까요? 제가 이런 거는 보여드리죠. 왜냐면은 이 새끼는 뻥카 아니야. 저는 뻥카를 칠 때도 있지만, 제가 그 근거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 사실관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제가 비중을 그때는 이제 SNK가 이 중국 회사라는 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그지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좀 나아지면 매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조금씩 담아봤습니다. 조금씩. 자 이거는 무조건 팩트인 거 아시죠? 자 팩트인 거 아시죠? 이건 여기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봤습니다. 280주도 샀어요. 심지어 이때 샀습니다. 조금 재미 보고 나왔죠. 약수익 막 샀어요. 사고 팔고 했습니다. 전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때는 역배열이고 뭐고 몰랐습니다. 장기 평선 뭐 정배열이고 역배열 있다는 거 몰랐어요. 그냥 주가가 싼데, 야 코로나 때 이 정도면 얘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샀습니다. 샀지만 이런 거래대금 볼 줄도 몰랐어요. 막 2억밖에 거래 안 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모르죠. 하지만 버텼으면 요 구간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때 멘붕이 왔죠. 씨발 한 달만 버틸 걸. 젠장. 그리고 나서 쳐다도 안 봤습니다.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게 지금 거의 사기성에 가까운 게 뭔지, 이런 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배당이 말도 안 된다는 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싸다는 걸 알고 딴에는 또 찝쩍찝쩍 거려봤습니다. 수익률 10% 훌륭하죠. 제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매매한 거예요. 저는 계속 찝쩍댔습니다. SNK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찝쩍찝쩍 됐어요. 여기서 이제 완전 망해버려가지고 이제 그 깡통을 슬슬 차고 있기 때문에 회생이 안 되고, 이때쯤부터 또 미친듯이 단탈치기 들어 시작하죠. 빙신같이. 아니 씨발 여기서 샀으면 버텨야지. 이걸 가지고 왜 여기서 갔다 팔고 요걸 못 먹냐고. 요거를 여기 샀으면 여길 버텨야지. 왜 상한가를 못 먹냐고. 자기감이 드네요. 진짜 매매 쓰레기같이 하는 거 뭐 여전히 쓰레기. 하여튼 그렇습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자 이렇고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계약이 완료되는 게 저희한테는 최고의 시나리오잖아요. 존버 했는데, 존버 아니더라도 아니면 손절을 최대한 잘하던가.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자 다트 들어가서 어렵지 않아요. 이 다트 들어가면 됩니다. 다트 들어가서 공시 내용 확인해 보세요. 공시는 떠 있어요. 공시. 근데 이 공시가 사기냐 아니냐 뭐 이거를 여기까지 공시로 사기칠 수 있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주주총회가 11월 달도 있었네. 10월 29일 날 했었네요. 10월 29일 날. 그러니까 이제 언제 했는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확인해 보죠. 주주총회 3월 달이 아니고 10월 달하고 7월 달에 했었네요. 7월 달. 그러니까 7월 달에 했었네요. 공고. 보니까 내용이 그 전달들에 없습니다. 일단 보니까 이상하다. 3월 달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네요.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여기
아무튼 요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한 주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책임자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죠. CFO 보통 CFO가 IR 관련이기도 하니까 뭐 CFO까지는 저기까지 못 가겠지만 팀장이나 뭐 과장 정도 가겠죠. 자, 시나리오는 이렇고요. 그러면 자 나는 이제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가능성은 저렇게 다 열려 있고요.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한때 일단 제일 먼저 자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타 인지를 먼저 해야 돼요. 그 제이제리 선생님 자주 얘기하는 건데 제가 메타 인지를 정말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제3자가 되는 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내 보유 평단이 얼만지 지금 29,000원인데 당장에 내일 닥칠 거는 점화가 예상이 되잖아요.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점화에서 탈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우선 점화에서 최대한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동시호가에서 먼저 장전 동시호가 장전 거래 이거는 최고의 시나리오인 게 29,000원에 거래됩니다. 전일 종가가 되니까 전일 종가 8시 30분 40분 하지만 매수자가 없을 확률 99.99%. 자, 거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동시호가는 8시 40분부터 9시. 자, 8시 이게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중에서도 뭐 최우선, 최유리 막 이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저기 키움에 문의해서 지금 했는데 답변이 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게 고객 게시판을 잘 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항상 좀 좋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막 체율이 막 이딴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은 요걸 설정할 수 있어요. 장전 시간에는 여기서 거래하는 거고요. 여기서 거래해서 뭐 매도 해가지고 장전 시간에 해가지고 뭐 가능 금액 넣고 시장가 때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뭐 장 종료됐다고 나오겠죠. 이거는 30분에 칼같이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뭐 이거 뭐 체율이 이딴 게 있어요. 뭐 체율이 이름 이쁘네. 최우선 지정가 막 이딴 게 있어요. 이건 뭔지 몰라서 제가 문의를 넣었습니다. 이걸로 하면 혹시 더 잘 팔리나? 막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든 손절을 하기 위해서는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손절 입장입니다. 손절 입장에서는 자, 손절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탈출하는 게 정답이니까. 자, 안되면 다음 점화에서 2.3, 점하 맞으면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낮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14,000 얼마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제가 여기 아까 다 클릭해 놨죠. 이 14,5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신라젠 같은 거. 요거는 차트 분석하면서 일단 내일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도 이제 일을 봐야 되니까 요거 지수적인 분석은 좀 나중에 당장에 대응이 안 될 테니까 말씀드리고 재수 없게 점화 할 수 있으면 좋고, 어쨌든 2.5부터가 최악인 건데, 자 2.5에서 대부분 탈출할 수 있다고요. 대부분 탈출. 저점 매수자 등장. 그 정도 악재는 아님. 왜냐면 연기니까. 정배 맞출 경우 3배 가까운 시세 차익 2달 만에 건진. 해볼 만하다는 베팅인 거죠. 자, 연기여서 실제로 일어나면은 이게 존버 입장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존버 입장입니다. 존버 입장은 일단 그냥 존버. 난 몰라. 내 비중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몰라, 버린 돈 치고 존버. 그리고 승부사. 아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진퉁이다. 그러면 일단 손절부터 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다. 그러니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승부사 입장에서 베스트예요. 근데 손절이 안 돼. 손절 안 되면 필사의 물타기. 뭐 정배수를 타든 뭐 어쨌든 2.상이면 2.상부터는 분할 매수 접근. 자, 제가 봤을 때는 2.3부터는 분명히 탈출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10% 내지의 반등 구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16,000원까지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저는 승부사 기질이 있지만 돈도 없고, 그리고 저는 내일 모레까지 이걸 끌고 가면 무조건 퇴출입니다. 왜냐면 전 풀미수 몰빵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제가 추정 자산이 40만원밖에 안 되는데 풀미수 몰빵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유 비중이 100만원이잖아요. 1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점마 두 번 맞으면은 최소 50%입니다. 50%. 최소 54%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점마 두 방 맞춰볼게요. 자, 54%인가 그렇죠? 그럼 54% 손실이면 마이너스 55만원이잖아요. 한 60만원쯤 되잖아요. 그럼 저 추정자산에 보다 더 넘어가요. 저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만원 물어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전 그 쓰잘데없는 내용이고. 자, 이 정도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시나리오는 간단해요. 진짜 간단 명료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손절할 건지, 존버하는데 그냥 존버할 건지, 승부를 볼 건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 상방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약제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니발을 겪어봐서 그런지 저는 조금 호의적이에요. 카니발이 일단 엑시트가 안 나왔거든요. 사우디가 카니발에서 엑시트가 안 나왔어요. 저 똥같은 회사를 엑시트가 현재까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왔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관심 종목도 지금 못 다루고 진짜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필사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혹시 정말 진짜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이 계시면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꼭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최대한 잘 대응할 수 있는지 방법을 최대한 광고해 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